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편지 형식으로 쓰인 시입니다. 북방에서는 편지를 발송하는 장소예요. 즉 화자가 현재 있는 위치는 북방. 그리고 이 북방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친구인 정현웅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형식으로 시를 쓴 겁니다. 북방에서 보내는 장소 나와 있고요. 정현웅에게 받는 사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에서 북방이죠. 구체적 대상 정현웅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시다. 공간 이동을 통한 정서의 심화가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본문 볼 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한반도에서 지금 북방이라고 하는 북쪽이겠죠? 만주 이쪽. 그래서 만주 땅으로 이주했어. 공간 이동을 했어요. 지금 이 북방에서를 쓴 화자가 공간 이동을 통해서 정서가 어떤 정서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지 그걸 위주로 좀 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정현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백석 시인의 친한 친구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요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타나죠. 그지? 그리고 고구려 주몽한테 유리, 비류, 온조 아들이 있었고, 비류와 온조가 한반도 땅으로 내려오면서 비류는 미추홀의 자리를 잡고 온조는 위례의 자리를 잡았을 때 미추홀은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비류가 형이잖아. 자존심이 되게 셌어. 그래갖고 비류가 죽은 후에 나머지 신하들을 온조 쪽으로 다 보냅니다. 자기는 차마 가지 못하고. 그래서 온조가 위례의 국가를 세웠을 때 이름이 십제였거든. 근데 이제 미추홀에서 온 비류의 세력을 받아들이면서 이름을 뭘로 개선하냐? 백제로 개선하죠. 그래서 부여에서 고구려까지 내려오는 데 있어서 보시면 이게 한반도예요. 그럼 부여 땅, 고구려 땅 내려왔고 위례는 한강 이남까지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려온 게 우리 민족이야. 그래서 북방에서 시작을 해서 삼국 유사에 따르면 우리의 시작은 어디야? 단군 신화부터죠. 근데 뭐 삼국 사기를 기준으로 볼게요. 단군도 마찬가지. 단군이라고 하는 신이 동양 신화에 보면 있어. 동이족 신으로 나와. 뭐 어쨌든 이것도 다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한반도에 자리 잡게 된 게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지 백석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다. 참 신라는 얘들아 어디서 왔을까? 이건 딴 얘기긴 한데. 세 명 아니었어? 김할지, 김씨, 박씨, 사만 안 사만, 김할지, 지역곳을. 걔네들이 이제 백제나 신라가 나눠 먹죠. 신라는 토착민 세력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고구려 백제 얘네들은 한반도로 내려온 애들이고 신라민들은 여기 살던 토착 세력이에요. 그래서 신라인이랑 고구려 백제인이랑 기원이 달라요. 그래서 백제는 부여 성씨를 쓰죠. 부여에서부터 왔다고. 신라는 그런 거 어딨어. 김, 석, 박 그런 거 쓰지. 그치?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얘들아 생김새가 고구려 백제에서 온 민족이랑 살짝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라에서 토착민 세력의 피가 강한 친구들은 축구할 것처럼 생겼고 북방 민족의 피가 강한 애들 야구할 것처럼 생겼어. 둘이 다르게 생겼어.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북방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백석입니다. 자,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한반도에서 백석이 북방 지역 만주로 간 후에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형식으로 써놨다라고 했죠. 우리나라 민족이 만주로 이주해 간 때는 언제일까? 백석신이 활동했던 시기. 일제강점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 한반도 땅으로 내려올 땐 싸움을 피해서 평화를 위해 내려왔지. 맞니? 응, 유리랑 싸우기 싫어서 비료온저가 내려온 거잖아. 그 다음에 주몽도 마찬가지죠. 주몽도 자신의 배다른 형들이랑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얼른 내려온 거지.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반도 땅으로 내려올 때는 평화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려왔거든. 근데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가게 될 때는 우리 의지로 갔니? 아닙니다. 강제로 일제한테 떠밀리다시피 해서 가요. 그게 이 작품을 쓴 백석은 그렇다라 생각하는 거야. 평화를 쫓아서 한반도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제가 침략을 할 때도 우린 아무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북방으로 쫓아내게 될 때, 북방으로 우리가 다시 이동하게 될 때도 아무런 저항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한반도로 평화를 찾아서 내려온 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자.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해서 아득한 옛날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미음 있는데 아득한 새 옛날 있어. 체크하십시오. 아득한 옛날과 아득한 새 옛날이 등장하면 장소 이동이 나타나는 때거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득한 옛날은 북방을 버리고 평화를 찾아 우리 민족이 한반도로 내려오던 때를 얘기해요. 그리고 평화롭게 살다가 우리는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우리가 뭐 일본이랑 싸워보기로 했어? 뭘 했어? 그죠? 그냥 조약을 통해서 거의 을사오죠. 국가를 아예 그냥 넘겨버리죠. 그리고 이 아득한 새 옛날은 그 일제라고 하는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이 북방으로 다시 쫓겨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장소 이동이 일어나는 때예요. 볼게.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했는데 백석이 뭐 그러면 고구려에서 백제 이어질 때 살아 있었어? 아니죠. 그래서 저 나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얘기합니다. 개인은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여기서의 나는 아득한 옛날에 북방을 떠나서 한반도에 이주한 존재고, 일제강점기에 다시 북방으로 쫓겨난 존재야. 그러니까 개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우리 민족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화자가 우리 민족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구려, 백제로 점점 한반도 땅으로 내려왔던 그때, 과거의 삶의 터전을 떠난 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아득한 옛날에 우리 민족은 북방을 떠났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어디 떠났는지 나와 안 나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그치? 목적어는 서술어 앞에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근데 맘대로 목적어 뒤로 뺐네. 도치법. 자, 부여를 떠났고 숙신을 떠났고 발해를 떠났고 여진을 떠났고 요를 떠났고 금을 떠났습니다. 자, 여기는 북방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서 있던 국가들의 고유명사를 나열해 놓고 있어요. 얘는 확장적 문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나열, 열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결국 북방을 떠났다. 근데 북방을 떠났다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적으로 쭉 펼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흥한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숭가리를, 요거 전부 다 북방에 있는 장소 이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지금 도치를 통해서 어딜 떠났는지 강조해주고 있고, 북방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서 있던 국가들과 지명을 얘기해주면서
나열 열거해주면서 우리가 떠나온 북방을 확장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범과 사슴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 매기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자, 우리 민족이 북방을 떠나온 걸 이 작품을 쓴 백석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한다 그랬지. 그래서 싸울 의지는 다 버리고 평화를 찾아서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일본에 저항 한번 못하고 땅을 빼앗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방을 떠나왔던 민족의 선택에 대해서 이 작품을 쓴 백석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올 때 범, 사슴, 너구리들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송어, 메기, 개구리를 속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방을 떠난 행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반영돼 있어요. 범, 사슴, 너구리, 송어, 메기, 개구리 다 나열 열거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는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는 뭐겠어? 북방을 떠나오던 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슬퍼하던 것을 기억해요. 여전히 과거 회상하고 있죠. 그때 하면서. 갈대와 장풍이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맷돛을 잡아 맷돼지야 돼지. 멧돼지를 잡아 나를 잔치에 보냈던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근데 봐봐. 내가 북방을 떠나니까 동물도 울고요. 그치? 송어, 메기, 개구리와 같은 애들도 울고요. 식물도 울어. 가지 말라고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그치? 갈대와 장풍도 붙들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살았던 북방의 이민족들도 잘 가라고 잔치해주고 십리길 쫓아나와서 울면서 나가거든? 근데 그때 나는 아무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이 그냥 나와요. 슬픔도 시름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괴로운 현실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뭐냐면 평화를 찾아서 한반도를 내려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북방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건 사실 싸우기를 멈추겠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북방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걸 말린다고. 그렇게 하면 너네 망한다니까 막 말려. 가지마 이렇게 말려. 근데 그걸 회피합니다. 회피해요. 그리고 그냥 떠나와요. 슬픔도 시름도 없이 내려와 버린 거죠. 자, 위에 쓰인 표현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슬퍼했대. 의인법. 갈대와 장풍이 붙들었다. 의인법이고요. 자, 보시면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슬퍼했다라고 하는 건 감정이입물인데 누구의 감정이 이입된 거냐면 과거 북방을 떠나던 내가 아니고 현재 일제강점기에 북방으로 다시 쫓겨나가는 내가 회상을 하면서 든 감정이야. 무슨 얘기냐? 과거에 북방에서 한반도로 내려올 때 나는 슬픔도 시름도 없었어. 아무 생각 없었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슬퍼하던 거가 내 감정일까? 아니야. 근데 이 슬픔은 누구의 감정이냐면 현재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화자의 감정인 거야. 그때 떠났으면 안 됐는데 이걸 이미 알고 있는 화자의 감정이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 객관적 상관물 체크해 주시고요. 자, 병방 민족들이 지금 오로촌, 솔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촌은 멧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서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별이 아쉬워서 잔치해 준 거야. 가지 말라고. 막 드디어 막 꼴배기 싫었던 놈이 떠난다 막 신나고 잔치를 벌인 게 아니고 우리한테 고마웠던 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 가서도 잘 살으라고 마지막 인사하려고 잔치를 벌인 거고요. 솔로는 십리길 너네 십리면 몇 킬로야? 4kg 조금 안 돼요. 여기를 쫓아 나오면서 계속 울었대. 오케이? 여기 보면 잊지 않았다 반복하고 있죠. 나는 그때 현실을 회피하고 그냥 한반도로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봐. 게으르게 멀리는 앞대로 떠나 나왔다. 앞대는 바닷가 마을을 얘기하는 거거든. 바닷가 쪽. 자, 북방은 주위에 바다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앞대는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로 떠나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 평화로운 삶에 젖어들기 시작해요. 따스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던 삶이라고 하는 걸 한반도에 와서는 게으르고 평화롭게 지내요. 밤에는 멀리서 짖는 개소리에 놀랐대요. 야, 개소리가 얘들아 멀리서 짖으면 날 위협할 수 있니? 없지. 제가 뭐 날 물 수 있기를 뭘 해. 겁쟁이가 돼버린 거야. 응?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절을 해. 말이 좋아. 동방예의지국이지. 우리나라 뺏겠다고 쳐들어온 놈들한테도 아우 어서 오셨어요 예의를 다 갖춰가지고 절을 하면 그게 말이 되니? 그치? 그건 그렇게 됐다는 거야.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우리 민족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대요. 아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좋지 이런 거야. 응? 그 조선시대에서도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다가 병사를 키워야 된다 개무시했죠. 그래서 임진왜란 터지고 그치?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괄호로 묶어놓은 애들 같은 경우가 개인적 편의를 추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하게 사는 삶을 쭉 얘기해주고 있다. 평화로움에 찌들기 시작한 거죠. 햇귀는 그냥 햇살 얘기하는 거고 하이안 색채어 사용됐고 시적 허용 사용된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한반도에 내려오면서 소극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비굴해져요. 북방에선 그렇지 않았는데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자 여기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얘 행동이 사실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평화롭게 살고 멀리서 짖는 개소리에 놀라서 깜짝 놀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부끄러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삶에 대한 반성적 자각이라는 단어 체크해 두십시오. 이런 뭐 개소리 이런 거 뭐야? 청각적 심상, 그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북방에서는 돌비가 깨졌고 많은 은근부하들은 땅에 묻혔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자, 돌비는 돌로 된 비석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한참 전쟁에 미쳐 살 때 고구려 돌비는 언제 세웠냐면 이 땅 정복했다 할 때 세워요. 그래서 너네 역사 시간에 배우지 않아? 강개토 대왕이 세운 비석이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충주까지 내려와 있지 않아? 그래서 그랬던 돌비인데 그게 다 깨어집니다. 북방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기록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랬던 것들 다 깨지고 북방에서 살면서 열심히 모았던 은근보화는 땅에 묻혀서 사라지고요. 까마귀가 족보가 길어졌다는 소리는 족보가 길어지려면 내용이 쭉 길어지면 되거든. 그래서 할아버지 까마귀가 아버지 까마귀를 낳고 아버지 까마귀가 아들 까마귀를 낳고 아들 까마귀가 손자 까마귀를 낳고 이렇게 되면 족보가 길어지죠. 그래서 까마귀가 긴 족보를 이뤘다라고 하는 건 까마귀가 세대를 걸쳐서 태어날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는 거야. 그래서 한반도에서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민족 북방 속에서의 삶에 대한 기록은 다 사라졌고 은근보화도 사라졌다. 역사적 기록이 파괴됐고 국가적 재산이 손실됐다. 오랜 시간이 경과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평화로움에 찌들어 있었죠. 이렇게 살다가 또한 아득한 새해날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득한 새해날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장소 이동을 또 하게 되는 한반도에서 북방으로 쫓겨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자 보세요. 북방에서 한반도로 내려올 때 우리는 어땠나? 슬픔도 시름도 없었죠. 근데 한반도에서 북방으로 다시 쫓겨갈 때는 아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평화롭게 살았던 게 참 부끄러운 행동이구나. 반성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영토를 뺏겼다라고 하는 슬픔과 시름에 쫓겨서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득한 새해날은 일련의 아득한 옛날이 변주되는 때고요. 아득한 옛날이 등장하는 순간 민족 이동이 드러나는 시기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화자는 다시 한반도에서 북방으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해서 사면에서 나타났던 상황과 대비됩니다.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랑 대비돼요. 대비. 자, 그리고 나는 나의 옛 하늘과 땅으로 오죠. 우리 민족의 시원에서 시원은 시작되는 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족이 시작된 기원의 북방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북방을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태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민족의 태반. 태반은 모체 자궁을 연결하는 기관.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생겨날 때 그 장소를 태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원이 응. 시원이 소원이요. 그 시원. 시작된 기원이야. 응. 오케이. 응. 그래서 나의 태어난 곳으로 우리 민족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치?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쫓겨갖고 가게 된 북방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는 늙었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쳤고 보라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다시 찾아간 북방의 배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슬픔과 허무함이라는 감정을 심화시켜줍니다. 그럼 여기 공간 이동을 통한 정서의 심화는 슬픔, 허무함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북방을 떠나오면서 북방에서 잃었던 모든 게 평화롭게 지내는 시기 동안 다 사라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해가 늙었다, 달이 파리하다, 바람이 미쳤고 보라구름이 넋없이 떠돈다. 이거 다 의인법입니다. 보라색 구름이니까 색채와 시각적 심상. 근데 뭐 이거 전체가 다 시각적 심상이에요. 묘사되고 있어서. 여기서 나타난 허무함이라고 하는 걸 해서 감탄사 사용해서 표출하고 있어요.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다시 돌아간 북방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열 열거 통해서 또다시 확장적 문체 쓰고 있죠.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자, 이 가치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데요. 연결어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with의 뜻으로 보셔도 돼요. 바람, 물, 세월이 흘러가는 것과 유사하게 내가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은 흘러가 버렸다. 이런 뜻이면 직유법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갈 때 함께 다 흘러가 버렸다라고 하면 with의 뜻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없다 없다 반복해서 허무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화자의 허무함, 상실감. 우리가 이제 치열하게 살던 삶이라고 하는 걸 포기했더니 결국 우리가 치열하게 살 때 잃었던 모든 걸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한반도 땅에서도 쫓겨나서 다시 민족의 시원인 북방으로 쫓겨나게 됐죠.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허무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자, 작품에서 나의 의미. 이 작품은 작가가 만주 신경으로 이주했을 때 일제강점기 백성이 만주로 이주했을 때 창작한 작품입니다. 한 민족의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죠. 역사 전개를 웅원한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련에 나오는 국가명과 지명은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우리 민족을 상기하게 한다. 이곳은 북방이죠. 북방. 따라서 북방을 떠나 유랑하는 나는 백석 개인이 아니라 한민족 전체를 상징한다. 이 작품은 일제로 인해 삶의 근원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민족의 한 구성원이 표현한 철저한 자기 반성이다. 그래서 이 시는 결국 자기 반성 시예요. 힘들게 사는 게 싫어갖고 도망쳤는데 도망친 곳에 낙원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응? 자, 시상 전개 볼게요. 자, 과거, 현재 이렇게 되고 있거든.
자, 앞부분에 아득한 옛날 그 부분은 과거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새 옛날 하면서 현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에는 북방을 떠나던 상황, 3년에서는 한반도에서 터전을 잡았고 흰 옷 입고 매끄러운 쌀밥 먹고 밖에 밤에 개소리가 들리면 막 무서워하고 이랬던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다시 북방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1, 2년에는 어쩔 수 없이 북방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이거는 왜 안타깝냐면 현재의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 한반도 땅으로 평화를 선택해서 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났다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북방을 떠날 때 안타까웠던 거야. 북방을 떠나던 그 시기에는 우리 민족이 북방 떠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니? 아니라 그랬어. 아무 생각도 없고 슬픔도 없어. 싫음도 없고. 아싸 이제 안 싸워도 된다. 이러고 막 가는 거야. 알겠죠? 이 안타까움은 현재의 화자가 과거를 반성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때 왜 아무 생각도 없이 왔냐. 그 다음에 사면의 한반도에서 터전 잡던 상황에서는 현실에 안주하며 비겁하게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다시 북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북방의 모습을 보면서 허무함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 그래서 시상의 전개라고 하는 건요. 북방을 떠났다 돌아온 화자가 과거를 회상한 후 현재 모습을 성찰하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대로 시상 전개하죠. 역순행적 흐름이긴 한데 흐름대로 시상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시어와 시구 의미 정리 한번 해보죠. 부여 어쩌고저쩌고 숭가리까지 해가지고 북방에 있었던 민족들, 국가들의 이름입니다. 중국 북부에 위치한 국가와 지명 등으로 우리 민족의 옛 터전을 이루던 애들이다. 따스한 곳으로 와서 흰옷 입고 쌀밥 먹고 낮잠 자는 거. 한반도 현실에서 안주하며 살았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밤에 개소리에 깜짝 놀라고요.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절을 하면서 부정적인 현실의 삶에 비겁하게 동조하면서 살아왔다. 돌비는 깨어지고 은근보화는 땅에 묻히고 그리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뤘어요. 다시 북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사라진 거죠. 이미 해는 늙었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라구름만 혼자 넋 잃고 넋없이 떠도는데 요 부분이죠.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허무한 북방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여기서 비유는 의인을 얘기합니다. 의인. 의인법도 비유법이죠. 나의 조상은 뭐는 이제 없다. 그래서 유랑생활 동안 사랑하는 것과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상황이라고 하는 걸 마지막에 드러내주고 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그러면 북방에서 정현웅에게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